근데 그 리눅스는 이제 저희 끝났죠. 끝났고 이제 프로젝트 방법은 좀 잘 아까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도 가상화 시험도 한번 쳐야 되는데 가상화 시험에서 테스트나 레포나 뭐 그다음에 설계 뭐 이런 거 좀 쉽게 내가지고 간단하게 시험을 2시간 정도 치르고 갈게요. 가상화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들어가고요. AWS 여러 번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 클라우드 설정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고 할 거고요. 일단 그래서 설계 관련해서 잠깐 설명하고 토커로 넘어가는 거고. 테스트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저희 그 먼저 서버 쪽에서 그 REST 클라이언트로 클릭하면 가가지고 제이선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이선으로 데이터 보이는 거. 예. 그거 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올리시면 되고. 저희는 그 항상 코딩하면 테스트를 번갈아서 다리 테스트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번갈아 테스트를 했고, 캡처하시면 되고, 통합 테스트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완성돼야 통합 테스트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 로그인은, 샘플 유저를 한 명 만들어가지고, 로그인 과정을 들어가서 로그인이 실제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화면이 들어가서 회원가입이 되고, 이거를 직접 화면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통합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 종료 단계 거의 다 소스가 완성됐을 때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화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대체적인 프로젝트 방법론을 얘기를 드리고 토커 가상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가상화부터는 책이 있는데 토커하고 코데티스하고 AWS 책이 있죠.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기술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가 있냐면 파이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소스가 샘플 소스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해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쿠버네티스나 AWS에서 샘플 소스를 제가 좀 개량하고 있죠. 스프링으로 개량했다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개량했다든지 그런 거 일부 빼놓고 나머지 어려운 소스들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복잡한 소스를 하면 머리가 번잡스럽고 그래서 쿠버네티스나 도커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있죠. 기능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샘플 소스들은 신경 안 쓰시고 어려운 소스들은 다 넘어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도커의 사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한 소스들 외에 나오는 뭐 책 예제들 중에 뭐 파이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봤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쿠버네티스나 도커의 기능들, 그 다음에 저작법, 사용법 요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AWS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AWS도 전 책을 제가 한번 봐서 실습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예제들도 많고 책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주고 있거든요. 그 책 위주로 좀 한번 대체해서 AWS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서버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되 예외적으로 한 거 있거든요. 뭐 멀티 것들하고 멀티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중요한 크리티컬한 거 계정 만들기, 서버 만들기, 네트워크 붙이기 또 뭐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S3 스토리지 업로드하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제가 좀 너무 별로 중요한 기능도 아닌데 그렇게 만든 예제들이 많아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킵을 하고 적절하게 분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저 책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샘플이 쭉 단원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이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어차피 그 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책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코딩보다는 설계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면 될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데 제가 이제 화면 이렇게 주제 선정하고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해보라 했지만 그 정확한 프로젝트 반복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복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다른 학원이 있지만 여기 새로운 왔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진행했던 또 먼저 팀원들 중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잘된 거, 우승에 근접했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산출물을 주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산출물이라고 하거든요. 소스 코딩을 한 것도 다 산출물이고, 문서 제작한 것도 다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시면 이 문서 제작과 더불어 소스 코딩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딩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문서 제작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넘겨주고 나가는 게 프로젝트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첫 시간에 PPT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HTML5 웹 프로그램 입문 제일 첫 시간에 보냈었죠?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일 지금 459페이지 보시면 프로젝트 방법을 해가지고 벌써 있어요. 이렇게 보셨던 분은 뭐 한번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기 프로젝트 방법 논리로 적혀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요거를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 방법 이거 하고 다시 덮고 쿠버네티스로 넘어갑니다. 하고 완료하고 AWS 다음 주에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하고요. 안드로이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전파 과정이 있으니. 그래서 프로젝트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뭐 주제 선정, 뭐 분석. 보통 이제 그거를 분석 설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고 팀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여행 사이트다 하면 제일 유명한 여행 사이트는 뭔가요? 하나코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분석 이렇게 하시는 거고 사이트 분석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메뉴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화면은 어떻게 요거 분석해 보시는 거고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투어도 있고 뭐 양대 뭐 경쟁사가 있잖아요. 모두 투어도 뭐 경쟁사고 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면 분석을 하시는 건데 분석을 하고 분석이 되면 이제 메뉴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선정이 되면 그 메뉴를 가지고 화면을 적당하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글로 적어 놓는 게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차차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459페이지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주제와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났다면 여러 사이트들을 조사해보고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코딩을 위해서 네이밍룰이라고 하는 명명규칙을 팀에서 명명규칙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명명규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명규칙들이 있는데 이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익히 배웠던 명명규칙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표준이 뭐라고 했죠? 낙타 표기법을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언더바 표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표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표준에 맞춰서 표기만 해주시면 팀원들 간의 소스가 너무 중구난방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안 지켜주시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자신은 나는 낙타 표기법 안 쓰고 언더바를 썼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썼다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표기를 통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자바의 표준이 낙타 표기법과 그 다음에 뭐 파스칼 표기법, 그 다음에 언더바 표기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팀이 조직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아마 이거를 문서를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변수에서는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 때는 파스칼 표기법을 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칙들을 요거는 예고요. 그 뒤에 보면 규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자 이렇게 나와 있죠. 폴더 같은 경우에 소문자로 쓰고 보통 이제 실무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하셔도 되고 우리는 폴더를 따로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팀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유지하셔야 된다. 규칙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 보통 이제 폴더는 소문자로 보통 정의를 하고요. 디렉토리 폴더. 네, 그 다음에 뭐 에러 메시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러 메시지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카멜 표기법을 쓰고 있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밑에 적혀 있습니다. 카멜 케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규칙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용문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PPT가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뭐 요거는 클래스에다가 CSS 클래스입니다. CSS 클래스. CSS도 클래스가 있죠. CSS 클래스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지 말고 소문자, 대문자 섞어 쓰지 말고 소문자 통일하고 마이너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프로젝트가 종료하고 나면 요거를 지킨 팀들은 굉장히 깔끔한 소스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안 지킨 팀들은 중구난방입니다. 변수명도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난리 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작성하셨던 팀원들 다시 전부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죠. 공유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미지 파일은 뭐 이렇게 하고 언더바로 하고 여기 있으니까 요거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쪽에 이제 명령 규칙들인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수는 카멜 케이스를 쓰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파스칼 케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멜 명령법을 기본 명령법 알려드리면 카멜 표기법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요거죠. 얘만 들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헬로우, 월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카멜 케이스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 네,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멜 케이스라고 하고 카멜 표기법 낙타 우리나라 말로는 낙타 여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려드린 게 또 뭐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있는데 파스칼 표기법. 네, 요거는 보통 변수에 보통 많이 씁니다. 변수 상수에 사용. 변수 상수 함수 보통 많이 씁니다. 요런 표기법은. 낙타 파스칼 표기법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 말로 모르겠네.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죠? 첫 글자도 대문자, 끝 글자도 대문자. 여기 파스칼입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쓰는 거를 사용하고 주로 어디에 쓰냐면 자바 클래스 아시죠? 자바 클래스 객체 아시죠? 자바 클래스에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클래스 정의 때 클래스 정의 때 사용.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표기법. 대표적인 표기법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언더바 표기법은 이렇게 쓰는 거죠. 대소문자는 상관없고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hello, world 이렇게 한 언더바로 연결하는 게 언더바 표기법. 주로 어디에 쓰느냐? db, 테이블, 이름 또는 컬럼 이름에 사용합니다. 이 끝까지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프론트 쪽에 프론트 쪽 코딩에 사용하는 코딩 표기법 하면 아까 이제 PPT 알려드린 대로 CSS에도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가 있는데 뭐 보통 CSS나 프론트 쪽, HTML 쪽의 코딩 표기법은 주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표기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마이너스 표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CSS 클래스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태그에 뭔가요? 마디하고 또 뭐가 있지? 마디하고 클래스 해가지고 뭐 이름을 막 적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클래스 명이 들어갈 때 클래스 명이 hello 보통 소문자로 많이 줬죠.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토익볼을 많이 쓴다. HTML 쪽에는 보통 마이너스 토익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폴더명, 폴더 또는 디렉토리 명은 보통 뭐를 많이 쓰느냐? 소문자를 써요. 소문자 사용하고요. 뭐 보통 프로젝트 명령 규칙 소문자를 쓰고 주로 이것도 이제 언더바를 많이 쓰는 건데 언더바 병리법 그걸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아까 PPT에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돼 있죠. 폴더명을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워크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팀 간의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이걸로 통일해. 일단 통일성을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코딩식 표기법 통일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맞추셔가지고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되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파일도 나중에 네, 여기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분석 설계도 시작입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건 뭐냐면 요겁니다. 와이어프레임. 그래서 UX가 뭐냐면 화면입니다. 화면을 기획하고 설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작할 화면에 대한 화면이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설계 단계니까 분석 설계 단계니까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화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정의한 게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골격이라고 하고요. 와이어 철사잖아요. 철사 골격이라고 하고 핸드폰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시인데 핸드폰에 이렇게 메뉴를 하나 둘셋 네 개를 만들 거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PPT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에다가 싹싹싹 그려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로 팀 간에 회의를 할 때 요거를 만들어 놓고 팀 간에 회의를 하는 요 화면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어. 화면을 계속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팀 간의 회의를 통해서 화면을 픽스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게 와이어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주제 선정하고 메뉴 만들어지잖아요. 메뉴 만들어지면 그 메뉴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을 만들 것이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으셔요. 그래야 그거를 보고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이 화면을 상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라고 하고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안서에 와이어프레임을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한 주제 선정하고 기획한 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싹싹싹 이렇게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박스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메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수강생분들이 한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핸드폰 설계 누르면 이렇게 하고 이 화면이 나오고요.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이 메뉴를 누르면 여기 메뉴죠. 메뉴 핸드폰 메뉴들이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는 이제 핸드폰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상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돼서 그 완성된 거를 캡처해서 화면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연할 때는 프로토타입 완성된 본을 가지고 시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화면이 구현이 됐고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서 실제 화면이 구현이 됐고 그거를 문서에다가 캡처해서 넣는 겁니다. 캡처해서 넣어서 우리는 이런 화면이 만들어졌고요. 실질대로 클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떴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나중에 문서 두 개를 만드실 건데요. 첫 번째 저희가 3주잖아요. 3주니까 첫 주 끝나고 바로 제안서 발표를 하고요. 팀장이나 뭐 하면 발표 잘하시는 분 한 분 발표 잘하시는 분을 한 명 뽑으셔가지고 나오셔서 한 명 발표자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발표자 포인트 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한 명은 여기 PPT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두 명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명이서 아시겠죠? 실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한 명 발표, 한 명 키보드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아시겠죠?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 나오셔서 와이어프레임이 있는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획을 했고 요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끝날 때 종료는 저희 3주 있다가 하거든요. 3주 하면 끝날 때 시연할 때 요거 결과 발표 문서를 잠깐 설명하고요. PPT로 설명하고 시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는 완성을 했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여기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안서에 들어갈 와이어프레임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소스가 완성이 되면 화면이 개발이 됐겠죠? 그걸 캡처해서 결과 보고서 문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문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와이어프레임이 들어간 그 페이지 있죠? 그거를 전부 요거 프로토타입 페이지를 다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고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 없고 캡처, 완성된 캡처만 와이어프레임에서 완성된 캡처만 와이어프레임에서 상세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캡처본으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로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종료 보고서는. 그래서 제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소스와 함께. 아시겠죠? 그러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마 학원에서는 올리지 않을까? 사이트에 자기 학원 올릴 것 같아요. 자랑해야죠.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캡처 들어간 거를 가지고 이력서에 넣어가지고 우리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목표죠.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 지금 하고 계신데 개발 배경, 동기, 그래서 주제 선정과 그 다음에 분석, 화면 분석을 하고 계시죠. 사이트 분석, 모범 사례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연습으로 요거 하고 있어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 진짜 프로젝트를 한다.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프로젝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적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력서에 들어갈 때도 뭔가 이 사람이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연습용으로 하면 자신 없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적지 말고 저희가 이렇게 화면은 기존에 있는 모드2 하나 화면을 분석해 봤는데 화면이 너무 조잡하고 UI가 사람이 쉽게 찾아가기에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플하게 간략하게 중요한 화면들만 뽑아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뭔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연습용으로 했어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대학생 때는 하는 거고 지금은 취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취직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회사에서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으시면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와이어프레임 넣어가지고 제안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은 그려놓으시면 팀 간에 회의할 때 좋아요. 이거 화면 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협력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완성되면 이제 픽스해서 화면 캡처해가지고 프로토타입 그 결과 보고서에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요거 끝나면 테스트 시나리오,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도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그냥 하진 않고요. 단위 테스트는 뭔지 아시죠? 함수별로 테스트하는 거 컨트롤러 그거 말고 이제 테스트 쪽인데 프로젝트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를 하고요. 분석 설계하고 2번 이제 코딩을 하고요. 코딩. 3번 이제 테스트 단계를 진행하고 4번 인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는 크게 나누면 그래서 1번은 분석 설계죠. 분석 설계는 기획이죠. 저희는 지금 기획하는 겁니다. 기획, 주제 선정, 시장 조사, 장단점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딩은 뭐 코딩하시면 되죠. 저희는 코딩을 뭐로 하죠? 리액트와 리액트 프론트,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백엔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번은 이제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가 있는데 단위 테스트는 저희가 뭐 그랬죠. 레스트 클라이언트로 테스트를 함수별로 컨트롤로 함수별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단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통합 테스트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요거는 일명 화면 테스트라고 보시면 화면 테스트. 저희 리액트와 스프링부트를 둘 다 각각 완성을 하고 연동 테스트 할 때 연동되고 나면 어떻게 했죠? 화면에 들어가서 잘 되나? 클릭 해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클릭 조회 잘 되나? 뭐 이거 인설트 잘 되나? 다 테스트 해봤죠? 그게 통합 테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화면 테스트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통합 테스트는 그전에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났지만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드시면 메뉴도 굉장히 많잖아요.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로그인해서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회원가입 로그인해서 쭉 들어가서 만약 쇼핑몰이라면 장바구니에 물건 담고요. 그 다음 결제하고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행 사이트라면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요. 들어가서 여행 사이트에서 패키지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고 로그아웃하고 요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죠?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요? 통합 테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연할 때 그거를 하셔야 돼요. 시연할 때. 아시겠죠? 그거로 시연할 때죠. 이렇게 잘 됩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자랑거리 화면이 있으면 좀 더 크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시연이자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 테스트, 종합 화면 테스트라고 종합 화면 테스트. 이렇게 되고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 이제 인도 합니다. 인도 고객한테 줄 수도 있고 고객한테 뭐 CD니 CD 제작이 이렇게 제작해서 인도할 수도 있고 고객한테 CD를 주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사이트 올리는 거라면 배포로 하겠죠? 네, 배포.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도 있고, 배포할 수도 있고, 서버 컴퓨터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방법론의 기본 골자입니다. 여기서 약간 변형이 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변형이 될 수는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됐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끝냈네요. 그래서 뭐 요거를 사시면 기대 효과로는 좀 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화면을 잡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드린 이런 것까지 붙여주시면 완벽하죠. 그래서 기대 효과.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장점, 어필이죠. 장점 어필. 그래서 우리 상품을 사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HTML5
웹 프로그래밍 뒷장에 450페이지 정도 보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요거 제일 처음에 드렸죠. 그 뒤에 프로젝트 방법론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니까 몇 장 안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금방 작성하면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인용 전송. 그 다음에 그 전에 팀 중에서 좀 잘 된 거 두 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하나는 보내드리고 하나는 제가 PDF 변환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PPT 말고요. PDF 변환해서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변환된 거라서 이거는 정확식 팀이란 말이에요. 이 팀이 영화 사이트고 영화 사이트 두 팀이 A조, B조 두 팀이 있는데 저도 이제 A조가 더 잘하고 종합식 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화면을 엄청 심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롯데 시내마다 CGV인가요? 그 화면은 좀 약간 난잡하잖아요. 그걸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빠르게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분들도 테마 받아서 커스터마이즈 수정했어요. 그래서 잘 만드셨고 지금 지금께서 멀었습니다. 이거 일단 보여드리고 다른 조건은 제가 PDF 변환해서 오늘 쇼핑몰인데요. 신발 전문 쇼핑몰 보여드립니다. 이 제안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안서. 근데 이게 제안서인데요. 제안서. 그래서 뭐 제안 배경, 프로젝트 속이 있죠. 요걸 보고 샘플을 보고 여러분들도 제안서를 만드시면 돼요. 팀 멤버 이분들은 6명이 있어요. 6명이고요. 됐고, 네. 그래서 뭐 가독성이 처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심플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려놨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영화 포스도 있고 줄거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은 별거 아닌데 사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들겠다 계획입니다. 계획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여가 제목도 평점 있고요, 포스터 있고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안서입니다. 와이어프레임 지역 선택하면 영화관 들어가면 지역 선택하고 뭐 영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분들 결제도 있습니다. 카카오 결제도 연동해서 결제할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결제 정보 확인되고 이렇게 되십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도 이분들은 간편 로그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샘플 소스 다 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톡 로그인은 제가 샘플 소스를 제가 들고 있는 걸 제공해서 이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기능을 하시겠다 결정하시면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회원 가입됐고 뭐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어떤 기술을 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력서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술을 썼냐, 어떤 기술을 할 줄 아냐, 여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기술들, 기터브하고 구글 드라이버, 뭐 VS코드, 뭐 이런 개발 툴들은 요거 썼고 인텔리지 썼고요. 프론트엔드는 SEOS, 뭐 jQuery,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썼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JWT 코드 썼고요. 그다음에 백엔드는 뭐 스프링부트 뭐 이런 거 썼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클라우드, JPA 뭐 이런 거 썼다. 그다음에 API로는 금방 썼던 간편 로그인을 위해서 카카오톡 로그인, 뭐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다 했다. 예. 페이스북까지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가 지능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API 그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땡겨가지고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저것들이 그것들을 찾아서 직접 공부해가 찾아가지고 API를 챙겨서 썼습니다. 이거 쓰기가 어렵냐? 쉽습니다. 찾으면 쉽습니다. 근데 안 찾으시면 어렵죠. 겉으로 보기 모르면 어렵죠. 근데 찾아보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용해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화 각종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주기적으로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스프링 부트 만들면 REST API로 만들잖아요. 그것도 또 REST API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그 주소로 접속하면 영화 정보가 날라옵니다. 그냥 날라와요. 근데 그거 방법을 모르고. 근데 다른 건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드릴 용의도 있으면 쉬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저는 뭐든지 물시냐면 도와드립니다. 근데 빼시면 뭐 빼시면 되고 하시면 그건 근데 이제 일정이 워낙 촉박하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가지고 그 일정에 맞게 능력이 아니고 일정이 짧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투영하면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일정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박스 그려가지고 싹싹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보내드렸군요. 보시고 됐고요. 다음에 요거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도 바꿔놨거든요. 테마가 너무 좀 학생틱하다 해서 테마 바꿨는데 그래서 테마 바꾼 거고 약간 좀 세련되졌죠? 네, 세련되졌습니다. 테마도 바꿨고 PPT 테마 바꿨고 세련되게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네. 아까 복개발도 나오고 ERD 테이블 들어온 것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 ERD 테이블 요거 직접 이렇게 다 그린 게 아니고 저희 그릴 줄 알지만 그린 게 아니고 테이블 만드시면 자동으로 인텔리제에서 요 그림을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꼽아져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걸로 꼽으시면 그냥 뚜루룩 다 나와요. 그거 그냥 붙여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ERD는 저희가 저번에 모델링 시간에 잠깐 배우셨잖아요. 이게 분석하고 그림 거 기억나시죠? 그게 ERD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프로젝트 하실 때 ERD는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꼽는 기능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꼽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홈하면 어떻게 완성이 됐나 보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메뉴하고 부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예, 메인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